안녕하세요.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게 파볼 자료는요. 트렌드포스에서 나온 2025년 1분기 글로벌 신에너지차 시장 보고서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이 시장이 워낙 빠르게 변하니까요. 최신 동향이랑 또 주목할 만한 기업들 움직임을 좀 같이 짚어보려고 합니다. 네, 이 자료 보면 지금 신에너지 차 시장이 얼마나 뜨거운지, 또 그 안에서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, 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. 특히 중복 기업들 약진이 두드러지고 또 기존 강자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런 전략 비교가 재밌을 것 같고요. 맞습니다. 전체적인 성장세 속에서도 기업별로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, 이것도 좀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죠.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. 전체 시장 성장세부터 좀 보죠. 이게 2025년 1분기 판매량이 402만 달하고요. 네, 작년 같은 기간보다 39%나 늘었으니까 정말 대단한 성장세죠. 시장 자체가 그냥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건데 근데 이게 다 같이 성장한 건 아니라고요. 그렇죠. 전체 파이는 커졌는데 그 과실이 누구에게 더 많이 돌아갔는지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. 이 성장이 모든 기업에게 똑같은 기회는 아니었다는 거죠. 순수 전기차, 그러니까 EV 쪽을 보면 그게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. BYD가 1보, 네, BYD가 15.4%로 여전히 강세고 테슬라가 12.6%로 바로 뒤를 쫓고 있고요. 근데 제가 좀 흥미롭게 본 건 질인데요. 3위로 꽤 많이 올라왔어요. 아, 맞아요. 지리가 신모델 내고 또 약간 저가 모델들이 인기를 끌면서 점유율을 확 높였죠. 시장 트렌드를 잘 읽었다고 봐야 하고요. 그리고 샤오미, 이건 정말 좀 놀랍지 않나요? SU7 모델 하나로 바로 8위라니? 네, 그게 정말 상징적인 사건 같아요. 뭐랄까, IT 기업이 가진 브랜드 파워나 생태계가 자동차 산업의 판도를 이렇게 흔들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. 점유율도 2.8%나 되고요. 현대차는 2.4%로 12자리를 지켰네요. 네, 현대차도 글로벌 경쟁 속에서 계속 입지를 다지려고 노력하는 모습입니다. 그럼 비중국계 기업들 상황은 좀 어떤가요? 폭스바겐이 선전했다는 분석이 있던데요? 네, 폭스바겐이 전년 대비 판매량이 41%나 늘어서 5위를 차지했어요. 이게 좀 재밌는 게 중국 시장에서는 사실 좀 부진했는데 그래요? 네, 그걸 본진인 서유럽 시장에서 판매를 늘려서 만회했다는 분석이거든요. 특정 시장 의존도를 낮추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죠. 그렇군요. BMW는 7위인데 중국에서는 여전히 좀 어렵다고 하고요. 맞습니다. BMW는 아직 중국 시장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. 현대차가 10위를 유지한 것도 그럼 미국이나 유럽 시장 성장이 좀 도움이 됐다고 봐야겠네요. 요즘 미국 투자도 늘리고 있고요. 네, 정확합니다. 미국하고 유럽에서 판매가 늘어난 게 컸고요. 특히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리는 건 단순히 판매 증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관세 같은 무역 장벽에 미리 대비하려는 그런 전략적인 움직임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. 그런 깊은 뜻이. 네, 외부 환경 변화에 좀 유연하게 대응하려는 거죠. 이제 하이브리드 쪽으로 좀 넘어가 보면요. 여기는 분위기가 또 사뭇 다르더라고요. BYD가 정말 압도적이던데요. 네, BYD는 점유율이 38.7%니까요. 거의 독주 체제죠. 지리도 갤럭시 라인업이 잘 팔리면서 전년 대비 158% 성장을 했어요. 3위까지 올라왔고요. 와, 158%요. 대단하네요. 근데 이게 또 모든 중국 기업이 다 잘 나가는 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. 아이토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. 맞아요. 화웨이랑 협력하는 아이토는 판매량이 전년 대비 47%나 확 줄면서 7위로 내려앉았어요. 47% 감소면? 충격적인데요. 그렇죠. 디팔이나 링크앤코 같은 경우는 아예 10위권 밖으로 밀려났고요. 특히 링크앤코는 매출이 25%나 줄었다고 하니까 이게 하이브리드 시장 안에서도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기술이나 가격, 브랜드 전략에 따라 생존이 갈린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. 정말 냉혹하네요. 그럼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요? 트렌드포스가 올해 전체 판매량은 꽤 높게 예측하면서도 약간 경고 같은 것도 했다면서요. 네, 올해 전체 신에너지차 판매량은 한 1947만 대 정도로 예측하면서 성장은 계속 될 걸로 보고 있어요. 그런데 이제 변수가 있다는 거죠. 변수요? 바로 관세 부과 같은 각국의 어떤 정책적인 요인들입니다. 이게 시장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. 특히 가격대가 좀 높은 전기차 모델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요. 아, 그러니까 기술이나 가격 경쟁 외에 이런 외부적인 요인이 더 중요해질 수 있다 이런 거군요. 맞습니다. 앞으로는 이런 거시적인 변수들, 무역 정책이나 규제 변화 같은 것들이 시장 성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정말 면밀히 봐야 합니다.
네. 오늘 이렇게 짚어보니까 2025년 1분기 시너지 차 시장 정말 변화무쌍하다는 게 느껴집니다. 중국 기업들의 무서운 기세, 또 기존 강자들의 생존 전략, 하이브리드 시장의 엇갈린 성적표까지 흥미로운 점이 많았네요. 그렇죠. 이 자료를 보시면서 단순히 현재 순위나 점유율만 확인하는 걸 넘어서요. 앞으로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, 또 어떤 변수들을 좀 주의 깊게 봐야 할지 그런 통찰을 얻으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. 기업 전략이란 시장 환경 변화를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면 더 재밌을 거고요.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. 이번에 샤오미가 성공적으로 데뷔한 걸 보면서 이런 IT 기업들의 자동차 시장 진출이 그냥 반짝 유행일까요? 아니면 정말 자동차 산업의 어떤 뉴노멀이 되는 걸까요?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. 이들의 행보가 앞으로 자동차 시장 판도를 얼마나 더 바꿀 수 있을지 이걸 계속 지켜보는 것도 정말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제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에 전기차 관련 최신 정보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.